대추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바다에 가을빛 저물고 찬바람에 놀란 기러기 때 높이 오른다. 큰 시름에 잠 못 들고 뒤척이는 밤. 새벽달이 활과 칼을 비춘다. 안녕하세요. 마이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충전소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고 있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작품은 시인 이순신이 지은 한산도 야음인데요. 이 시는 충무공 전서 권 1에 수록되어 있는 한시이고 오원절구입니다. 이 한산도 야음은 이분이 쓴 행록과 최유해가 쓴 행장 그리고 고상한의 태촌 선생 문집 등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창작 시기는 1593년 가을로 추정되고 있고 창작 장소는 한산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시인의 정원 세 번째 시간인데 한산도가 선거의 수사와 작별하며에 이어서 오늘 한산도 야음을 읽었는데요. 이 세 작품 모두 한산도에서 창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김현조 선생님과 그리고 김현덕 선생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오늘로 또 세 번째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청취자분들께서. 네, 표강 선생님하고 같이 라디오 하고 있는 김효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새로운 식구가 오셨어요. 네.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제가 직접 해주시면 안 돼요? 직접 하세요. 직접 해주세요. 네네. 김현덕님. 네. 네, 제 이름 김현덕이라고 하고요. 네. 네. 목소리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라디오 방송 이거 처음이고 그래서 굉장히 긴장되고 그러긴 하지만 네. 열심히 네. 최대한 잘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시 읽기 모임을 하다 보니까 시인님과 어떻게 연이 닿아서 또 다시 이렇게 또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네. 그렇게 그러면은 표광수 선생님하고 김현덕님하고 같이 예전에 시 읽기 모임을 그럼 하셨던 그런 코로나 관계실까요? 직전까지. 코로나 때문에 헤어졌어요. 그럼 거의 3년 만에 만나시는 거 아닌가요? 거의 그런 셈입니다. 연락만 하고 있었다가. 어쩐지 약간 좀 어색해 보이시는데 지금 저를 기준으로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신데 좀 어색한 느낌이 되긴 됩니다. 네. 그리고 현덕님 오늘 처음 뵀는데 저희가 오늘 녹음하기 전에 마이크 테스트 했었잖아요. 그때는 조금 작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걸 키워놨거든요, 볼륨을. 네.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실제 하실 때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예, 이제 선생님께 말고 이제 현덕님이 시를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농담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순신 장군의 또 시를 읽었는데요. 잠시 첫 곡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잔디만 푸르러 솔밭 사이로 회오리 바람 타고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나만 가고 말았구나. 피어나지
부용산 산허리에 하늘만 푸르러 부용산 산허리에 잔디만 푸르러 솔밭 사이로 회오리 바람 타고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나만 가고 말았구나. 피어나지 못한 채 붉은 장미는 부용산 산허리에 하늘만 푸르러 네, 안치환의 부용산 듣고 왔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선곡을 해주셨어요. 네. 이런 분위기 있는 노래를 해주셨네요. 네.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한산도 대첩 이야기로 또 돌아가서 이 시에 대해서 또 서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선생님. 시 한번 읽어보면 네. 지금 가을이잖아요. 예. 가을에 이제 가을빛이 저물고 바람이 차서 기러기대가 높이 오른다는 뭐 그냥 그대로 설명이 되는 거고. 네. 제가 이제 그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밤 때문에 제가 밤을 못 자고 고민했어요. 대체 왜 그러셨을까? 아, 오늘 이거 준비하시면서요? 네. 예. 얼마나 그 시름이 컸으면 도대체 예. 무슨 시름이었을까 하면서. 예. 그래서 지금 제목도 한산도 야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밤에 읊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밤야를 써서 밤에 읊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네. 짐작이 가더라고요. 네. 뭐냐면 지금 명나라하고 일본하고 그 휴전 협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런 시기군요. 협상이 좀 진행되고 좀 진척이 되긴 있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싸움에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싸움에 나가면 싸우지 말라고 명나라에서 지시가 와요. 네. 일본 애들도 싸우러 나가면 우리 휴전 협상하니까 싸우지 마 이렇게. 아,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상황이었군요. 그런데 예. 실제로는 그 휴전 협상에 예. 조선 사람은 아무도 참석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저희 6.25 전쟁 똑같죠. 예. 그 현덕님께서는 그 역사 좋아하시나요? 공부는 열심히 한다고 했었지만 예. 좋아하게끔 열심히 하진 않았습니다. 아, 혹시 전공이 어느 쪽이신가요? 예. 여쭤봐도 되나? 네, 정치 외교학과를 전공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엄청나게 정치 외교 그 상황인데요, 지금. 그렇죠. 예, 그죠. 과거이긴 하지만 과거 정치 외교 관심 없으신 건 아니죠? 네, 관심이 없진 예.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잘 읽어보고 있는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역사를 좋아하긴 했지만 뭔가 현업에서 전공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자꾸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오면서 배우는데 그 임진왜란 때도 정말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예. 우리 저기 김혜주 선생님은 철학 공부하셨잖아요. 예 맞아요. 그 기억하시죠? 영원회귀라는 말이 있죠. 예. 그거 나는 딱 이거 네. 보면서 네. 니체가 생각났어요. 여기 선생님은요 정말 다방면에 박학다식하셔서 예. 아무튼 그래서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네, 참 가슴이 아프네요. 그런 네. 상황이 네. 반복되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명나라하고 하고 외하고 휴전 협상하는 가운데 이제 조선은 휴전- 빠져 있고. 휴전 협상하는 것도 아주 괘씸해요. 그죠. 조선의 반을 나눠서 아. 남쪽은 일본이 그 지배하고, 외가 예. 그다음에 그 위쪽은 그 명이 지배. 아, 땅 따먹게 하고 있는 거야, 역사가- 둘이서. 예. 아니 뭐 이거는 뭐 통일신라 때도 그렇고 뭐 조선도 이랬네요. 그리고 뭐 6.25 때도 지금 역사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순신 장군께서 잠을 못 이루신다는 그런 건가요? 그런 거 예. 이제 생각해 보면 예.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그 큰 시름에 잠 못 이게 들고 얼마나 큰 이런 시름이- 구절이 있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그 나라 큰 얘기고 또 한 예. 가지는 그 당시에 정말로 현실적으로 네. 전염병이 또 창궐했어요. 한산 아. 우리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세요. 한 우리나라에서 네, 그 거의 예. 6천 7천 명이 조선 시대에 전염병을 아니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한산도에 계실 때 그러니까 한산도 주변 지역인가 아니면 조선 거기, 전체가 거기서 한산도 주변 지역에 6, 7천 명이나 이제 거기 군사가 군사가요. 통지령에 있는 군사가 6, 7천 명이 예. 돌아가세요 전염병 때문에. 엄청 많이 뿐만 아니라 돌아가셨네요. 예. 본인도 거기 노출됐어요. 전염병에. 전염병에 네, 본인은 이제 이겨내셨는데 예. 장군 중에 한 분도 또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고요.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예, 장군 중에 한 명도 그 굉장히 아끼던 장군 어용담 장군인가 하여튼 그런 기억이 예. 안 나는데 하여튼 무슨 전염병이었을까요? 뭐 이렇게 수인성 그건 잘 이런 모르겠어요. 거였을까요? 하여튼 전염병으로만 지금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는 뭐 정확하게 진단이 안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예. 현다님 혹시 아시나요? 어떤 전염병이었는지?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서 와, 하여튼 이렇게 좀 네. 안타까운 일이 있었을까 맞아요. 싶기도 그죠, 하고. 그죠. 안타깝죠. 예. 이- 되게 막 답답해져요. 뭔가 시를 읽으면 기분은 좋은데 뭔가 이렇게 감상에 젖는 느낌은 드는데 이제 지금 세 번째잖아요. 계속 전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듣다 보면 지금 참- 그 이순신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 여러 차례 전쟁을 하면서 예. 한 번도 안 졌잖아요. 한 번도 안 졌고 네, 맞아요. 전쟁에 나가서 부상자는 좀 있었고 사망자 네. 몇살 손에 꼽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군요. 근데 네. 전염병 때문에 몇천 명이 돌아가신 거야. 또 그것도 이제 거의 실험 절반 중에 이상, 하나. 절반 이상이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럼 실험 중에 하나 이유가 또 이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정말 이 나라가 네. 어떻게 될 건가. 아이고. 그 처음에 시 읽고 소개해 주셨을 때 조금 전에 이게 1593년 가을에 쓰여졌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이 현동님 임진왜란이 언제 발발을 했나요? 1500년대였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했죠. 네. 야 100년을 거스르지 않았는데 1592년 여름쯤이었죠, 선생님 맞죠? 그렇죠. 1500 4월이니까 이제 이게 예, 좀 지금쯤이다. 초봄 그렇군요. 딱 지금이다. 예, 1592년이니까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렇죠. 전쟁 발발 1년 뒤에 지금 전염병 창궐하고 휴전 협정 이야기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네요. 네, 그래서 참 그래서 네, 정말 근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네, 새벽 달이 네. 새벽 달빛이 네, 칼과 활을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예, 마지막 줄에 그죠?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네요. 활, 칼은 둘 다 무기잖아요. 무기인데, 네, 네, 그러니까 이걸 그 셰익스피어식으로 해석하면 예, 칼을 들고 나와서 싸우다 죽을 것인가, 어, 아니면 주저앉아서 그냥 노예로 살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런 느낌도 오잖아요. 이렇게 저는 그런 느낌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창칼을 들고 나가서 죽기를 가고 싸우다 죽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네, 지금 왜하고 중국이 지금 나라를 다 이렇게 갈라놓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거기서 우리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 두 자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계속 살 것인가. 그런 것도 좀 느껴지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그 느낌도 부분에서. 신 해석의 나름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현동님은 이 시를 보셨을 때 어떤 좀 느낌이 드셨어요? 한산도 야음. 네. 사실 야음까지 이렇게 네. 생각을 깊게 했다기보다 예, 그냥 뭔가 전투 후에 뭔가 느꼈던 감정을 그렇게 글로 남겨놨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런 배경까지 있었다니까 예. 좀 그러니까 깊은 뜻이 있었나 봅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보면서 그냥 이게 또 한산도 야음, 그러니까 한산도라 써 있으니까 한산도 전쟁 그 전후의 건이 이렇게 좀 느껴졌고, 그냥 전쟁 이런 거 내용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염병은 진짜 몰랐어요. 전염병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 조선을 두고 이제 외와 명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자기네 옆에서 보고했어야 되니까. 아, 그럼 지금 완전 총체적 난국이네요. 그렇죠. 전쟁은 전쟁대로 계속되는데 전염병은 참고를 하지 외교적으로도 뭔가 지금 답답한 상황이지. 왕은 그냥 자기 운명을 명한테 맡겨놓고 있는 거고. 예, 그렇군요.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그 찬바람의 논란 기러기 때 높이 오른다라고 두 번째 줄에 있잖아요. 이게 기러기가 왜 나온 걸까요? 기러기는 그 편대를 이루고 가요. 네. 그러니까 그 맨 앞에 기러기가 있으면 네. 마치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일어서 네. 쭉 가는데 군대처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모습 보면서 어떤 그 네. 진법 같은 것도 떠올릴 수 있고 그렇군요. 예. 계절강학도 있고 그러니까 가을비 저물다는 얘기 또 딸리서 해석하면 1년 4개월을 보면 봄은 소생이라면 네. 가을은 또 소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정말 싸우다 죽을까? 아니면 주저앉아 되게 깊고 심오했네요. 주저앉아서 노예로 살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 이순신 장군님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광화문 그 중앙에 보면은 동상 있잖아요. 선장님 광화문 혹시 자주 들르시나요? 자주 들리지는 않고요. 네. 네, 어쩌다가 지나칠 때 본 예, 적은 예. 있습니다. 지나칠 때 그럼 꼭 그 눈길이 가잖아요. 그 동상에. 네. 그 동상에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 칼을 이렇게 차고 있는 동상인데 여기 보면은 칼과 활라고 이렇게 무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선생님께서 정말 명궁이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이미지적으로 보면은 활에 대한 이미지는 잘 연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지금 만들어진 지가 동생 만든 지 꽤 됐죠. 네, 네. 네. 그 당시에는 아마 그 큰 칼을 또 네. 오른손 잡고 있잖아요. 오른손 이렇게 칼집을. 그 왼손으로 뺐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논란이 좀 많은 동상이에요. 맞아요. TV에서 봤어요. 논란이 좀 있다고. 그 이순신 장군이 명궁이신데 네.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과거 준비를 했어요. 그 시험 네. 준비하시다가 네. 결혼하신 다음에는 이제 네. 결혼했는데 네. 조선의 명궁 중에 한 분이신 그 네. 방진 장군의 사위가 되는 거죠. 사위가 되셔서. 근데 이제 그 네. 장군께서 이제 딸의 이제 남편을 딱 보니까 내 후계자로 키워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기셨던지 그냥 그 과거 공부하지 말고 나한테 무예 배워서 문과를 준비해라 그렇게 권하세요. 그런 또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또 그 활 얘기 꺼냈다가 또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잠깐 노래 하나 듣고 이 얘기 마저 또 듣도록 할게요. 한 여자가 5번째 이별을 하고 산속으로 머리 깎고 완전하게 떠나버렸대. 첫 번째 남자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같은 서클의 남자친구래. 둘이 열심히 공부했지만 남자친구 대학에 떨어진 거야. 화가 나서 군대를 갔고 이 여자는 기다렸지만 남자
남자친구가 왜 나이를 또 알고서 나타나게 되었던 거야. 그녀에게 이 한마디 남겨놓고서 아주 멀리 떠나가서 무기들아 잘 있으라고. 그녀에게 이 한마디 남겨놓고서 아주 멀리 떠나가서 무기들아 잘 있으라고. 네, 박상민의 무기여 잘 있거라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무기 얘기를 해서 이 곡이 선곡이 된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재밌는 노래 선곡해 주셨네요, 오늘. 그러게요. 네. 자,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칼하고 활 얘기를 하다가 네, 말았죠. 네, 활 네. 왜 명곡이었냐. 예. 그 두 분 선생님은 그 뭐지 우리가 최근까지도 결혼을 하면 네. 그 여자분이 신랑 집으로 가든가 이렇게 시집 간다고 그러죠. 시집을 네, 간다고 시집 그러잖아요. 간다는 표현 좀 많이 쓰죠. 예. 근데 그게 언제 생긴 건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언제쯤 대충. 시집 간다. 시집을 가서 살기 시작한 게. 옛날에 배웠던 것 같은데. 그게 조선 후기 예. 때예요. 아, 조선 후기 때요. 그러니까 그 왕족들은 그러니까 예. 세종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 딸을 시집 보냈거든요. 그게 예. 유교 다른 나라 유교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예. 사실 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그 남성이 여성 집으로 가서 네. 살았어요. 아. 그러니까 네. 장가를 가는 거예요. 그 그쵸, 장인의 집으로 장가를 장가를 간다.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현충사에 가 보면 그 이순신 장군의 생가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게 예. 그 장인의 집이에요. 아. 장인의 집인데 그 집 주변에 보면 활터가 있어요. 네. 아. 활터가 있고 거기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 방진이라는 분이 장군인데 굉장히 유명한 그 명궁이었다고 해요. 조선 시대에 그 당시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퇴임하실 정도 돼가지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그 후에 퇴임 후에 이제 좀 돈 좀 챙기라고 군수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 이제 보성 군수로 이제 재임했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성 군수에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계실 때 결혼을 해서 이제 이렇게 네. 자기 사위가 들어온 거죠. 아, 그러면은 정리해 보면 이순신 장군님은 그 장인어른에게 활을 배웠다라고 볼 수 칼과 있겠네요. 말을 배웠죠. 말도 배웠나요? 그렇죠. 무예 선생님 장인어른이 무예 선생님이셨어요. 원래가요? 그 결혼을 하기 전부터? 아니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 그 전까지는 이제 예. 그 문과 급제를 준비하시다가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문과 급제 이후에 장군으로서의 어떤 신체적인 단련, 훈련을 장인어른한테 그렇죠. 받았다라고. 장인한테 배우고 예. 또 이제 그 부인하고 같이 대련도 하고 이렇게 하고 아, 부인도 무술도 예. 좀 같이 하고 이렇게 아, 아빠에게 배우셨나 보네요. 네. 그런- 선동님 혹시 아셨나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아닙니다. 오늘 처음 듣게 돼서 와우. 저도 감사합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네. 네, 사실인가요? 이러면서 역사적 사실 맞나요? 사실입니다. 예, 되게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수신 장군께서는 굉장히 또 명궁이셨고, 그렇죠. 네, 네, 또 이제 장군이 되게 그 등치도 좋고 장사였다고 해요. 네. 장사에서 그 장원급 그러니까 묵과 급제한 뒤에 그 선산에 가서 무슨 가는데 그 네. 길에서 예. 큰 무슨 비석 같은 거를 예, 쓰러져 있는 거 세우려고 예. 여러 사람들이 했는데 못 세웠대요. 아, 너무 돌이 무거워서. 예. 비키라고 혼자서 그냥 딱 들어가지고. 거의 그 정도. 만약에 이순신 장군님께서 요즘 시대에 태어나셨다면, 글쎄요, TV에 막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정말 힘이 센 이런. 힘도 예. 세고 지혜롭기도 하고 예. 독서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글도 잘 쓰고 시도 잘 쓰고. 예, 진짜 엄친하신 거죠. 예. 정말 이제 피지컬적으로도 뛰어나시고 정말 네. 두뇌 이런 쪽으로도 전술도 뛰어나셨으니까요. 결혼도 잘하셨어. 결혼도 잘하시고. 그또 외동딸이야.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 재산이 다 이제 예. 자기 거지. 이제.
예. 뭐. 예. 저번 시간부터 듣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님을 그 인덕도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주변에 그 사람에 대한 덕도 복도 되게 인복이 좋으셔서 저번 시간에 누구였죠? 유성룡이 이제 예.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 있었고요. 예. 또 율곡 이하고도 이렇게 그 친척각이어서. 아 그렇군요. 아니, 저번 시간에 저희 그 선거의 장군. 선거의 장군도 선거의 장군 알아봐서 딱 첫눈에 알아봤잖아요. 예, 챙겨주고 혹시 저번 방송 들으셨나요? 네네, 선거의 장군님 얘기 들어서 들으신 거 맞으시죠? 네, 네, 맞죠. 네. 거기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딱 알아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장인어른에게도 많은 배움을 또 받고 인복이 참 많으셨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아까 잠깐 현충사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현충사에 가보면 이제 그 장군님이 쓰던 칼들이 지금 보존돼 있어요. 현충사요. 현충사 그러니까 아산에 있는 현충사에 가보면 네. 그 장인 어른이 대기에서 살았으니까 그걸 이제 그 생가라고 이렇게 해서 네. 지어놓은 현충사인데 아. 그 옆에 현충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현충사 장검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환도가 있고 네. 귀도 두 자루, 참도 두 자루가 있어요. 지금 그 있는데 현충사 있는 거는 네. 현충사 장검이라고 하고 있고 환도까지도 있는데 귀도하고 참도는 그 통영에 있는 충렬사에 지금 수장되고 있어요. 또 귀도 참도는 명나라에서 이렇게 선물 받은 것이고 그 명나라 황제가 예. 그 뭐 하여튼 선물을 여러 가지 줬는데 그중에 칼이 있죠. 그렇군요. 임진왜란 때 이제 그 공을 인정받아서 그렇죠, 받은 그렇죠. 선물이군요. 선조는 굉장히 홀대했는데 선조는 홀대했는데 예. 그 중국 황제는 아주 그냥 최고의 인재라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오라고까지 했어요. 중국으로 오라고까지. 그렇군요. 가자고 했던가 하여튼 예, 그래서 선조가 질투를 할 수밖에 없는 네, 느낌이 굉장히 좀 들기도 하고. 보는 앞에서도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진짜요? 그 왔던 예. 그 장수 하나가 그렇군요. 조선의 최고의 장군이고 이런 사람은 지금 없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럼 자세히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밤들이 내려와 창문 틈에 머물고 너의 맘이 다가와 따뜻하게 나를 안으면 예전부터 내 곁에 있은 듯한 내 모습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었는데 골목길을 돌아서 뛰어가는 내 그림자 동그랗게 내버려진 나의 사랑이여 어쩌란 말이냐 흩어지는 마음을
네, 양하영의 가슴앓이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계속 칼 얘기 네, 이제 하고 있었죠. 칼 얘기하고 예. 있었어요. 지금 현충사에도 그렇고 통영에도 그렇고 현재 그 이순신 장군 관련된 칼들이 몇 자루 있는데 실제로 전쟁터에서 썼던 칼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아, 그게 없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무슨 몇 개 말씀해 그 주셨잖아요. 현충사 장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칼이에요. 2m 넘는 칼이거든요. 저 박물관에서 본 것 같아요. 그 긴 칼은 실제 들기도 힘들잖아. 아, 좀 상징적인 그러니까- 검이었군요. 그러니까 그 네. 뭐랄까 그 의장용 의장 칼이고 선물로 받은 칼이에요. 이것도 그 누가 만들어줬어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네. 그 귀두와 참도 같은 경우도 선물로 받은 칼이고 이제 원흉검이라고 그 장군께서 이제 이렇게 써놓은 그 검명도 있고 그런데 네. 그 칼은 지금 문헌에는 있는데 네. 그걸 들고서 이제 그 실전에 나갔을 가능성이 많은데 네. 그 칼은 지금 남아 있지 않아요. 아, 문헌에만 나와 있다. 네, 문헌에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문헌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뭐 진짜로 있었다 없었다 얘기도 나도 있고 많이 했는데 네.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게 더 맞아요. 실제 전투에 사용했던 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실제로 거죠. 그렇죠. 아, 그게 남아있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네요. 그죠? 그- 전쟁터에서 이제 이렇게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서 네. 문헌에 있는데 실제는 없고 이 칼이 있는데 네. 누군가 가져간 것 같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워낙 유명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예. 칼에 대해서 그 조선인들이 네. 그러니까 일제 당시에 네. 그 칼을 쥔 자가 마치 이렇게 큰 일을 할 것처럼 이렇게 음. 그 칼을 쥔 사람을 기다리는 시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네. 그거를 알고 있는 일본이 아마 의도적으로 네. 숨겼을 거라는 얘기도 있고 또 또 이제 어느 개인이 모르고 지금 가지고 예.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고 아,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어딘가 있을 수도 있다. 여기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고요. 예. 그리고 예. 이제 보면 지금 무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전쟁에 이제 치들어온 일본인들은 어떤 배를 타고 왔냐면 네. 일본들이 타고 온 배가 그 배 밑바닥이 V자형이에요. 예, 굉장히 빨랐다라고.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예, 또 예. 그게 그 가벼운 재료로 돼 있어서 아. 엄청 빠르긴 한데 예. 문제가 뭐냐면 포를 장착할 수가 없어요. 아, 맞아, 저도 봤어요. 현덕님 그 명량 그 보셨나요? 그런 영화? 아닙니다. 아직 못 봤고요. 명량을 못 보셨다고요? 네네. 그 언제 봐야 1700만이 될것 같아요. 봤던. 네. 근데 뭐 하셨나요? 외국에 있으셨나요? 근데 아닙니다. 아, 무슨 일이 있으셔서 왜냐면 그때 뭐 그 똑같은 영화를 몇 번씩 본 사람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때 뉴스에 맨날 나왔어도 이거 얼마나 재밌으면 뉴스에 나와 있어서 보러 왔었거든요. 거의 그때 은근 10년 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보신 분이 여기 전 처음 뵀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 내용 다 이해되실 것 같아요. 네, 예. 네. 아무튼 그 배가 이렇게 V자형이어서 네, 포를 장착할 수가 없어요. 포를 쏘면 맞아요. 복원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울어 버려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디서 봤는데 지금 생각났는데 그래서 외선들은 빨리 와서 그 배 위에 그렇죠. 붙어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서 그 배 가판에 싸우려고 그거를 들고 이제 한마디로 줄이면 예. 등선 육박전이에요. 아, 등선 육박 이름이 그러니까 있었군요. 예, 네. 빨리 접근해서 조총을 쏘면서 아, 배를 뛰어 올라가는 거야. 예. 뛰어들어서 약간 해적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드네요. 예. 그게 이제 왜냐하면 예. 그 사람들은 그 전에 100년 동안을 네. 싸움터를 누비는 무사들이잖아요. 그 그죠. 전쟁터를 누비는 사람들이기 예, 때문에 예. 조선은 거의 200년 동안 싸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쟁이. 그렇죠. 조선군들은 그걸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딱 붙으면. 예.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뭐가 있었냐면 포들이 있었어요. 포. 맞아요. 그 조선이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고려 때도 그 최무선, 최무선 장군 그 해가지고 그 포가 있었죠. 포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으로. 그게 최무선도 있고 세종대도 있고 명종도 있고 이렇게 맞아요. 무기들을 계속 개발했어요. 네. 개발해서 그 뭐 현자총 그러니까 천지현황 그러니까 우리 한자 네. 그걸 따서 천자 현자 뭐 황자 해서 천자총통 현자총통 하나 네, 이렇게 네, 해서 네, 네, 그 네. 총들이 있고 그 총들 사정거리가 음. 굉장히 길어요. 아, 그 조총이 한 뭐 거의 100m에서 유효사거리라면 예. 그 400m 이상이 갔어요. 아, 그건 이제 배에서 쏘는 거 말 그대로 대포니까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배는 그 판옥선이라고 하는데 예. 그 배 밑이 이렇게 납작해요. 그 납작한 이유가 네. 굉장히 그 납작해서 그 전쟁이 굉장히 유리해요. 좀 안정감이 있을까요? 안정감도 있고 예. 배를 옆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바로 그 현장 그 자리에서 배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사면이잖아. 배가 사면인데 예, 예. 사면에 모두 포가 장착돼 있어요. 어. 그냥 쏘고 돌면 쏘는 거예요 또.
그렇네요. 어디 하나 빈 곳이 없고 네. 360도 다 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 긴 총으로 예. 저만큼의 조총을 쏘기도 전에 쏴버리는 거예요. 어. 그걸 근데 그 외선이 워낙 자꾸 빠르니까 이렇게 슉슉 피해가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는 아니지. 아. 아무리 포보다 빨랐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 포도 빠르니까. 그래서 예. 그거를 명명하기를 일시 집중타예요. 한꺼번에 딱 기다렸다가 네.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쏴버리는 거예요. 400m 안에 들어오면 그렇죠. 쏘는 거죠. 사정거리가 지금 예. 다 학살 좀 조금씩 다른데 예. 최대 사거리는 1000m가 넘었대요. 최대 사거리는. 근데 이제 1000m가 말이 1000m지 1km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상도 갔다고 하거든요. 그 이상도 갔는데 유효 사거리가 또 있는 거잖아요. 또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유효 사거리가 있고 또 배 위에 쏘는 거기 때문에 또 그 기술력이죠, 이게 진짜. 그렇게 한데 이순신은 네. 그 난중일기 보면 나와요. 네. 총포 쏘는 훈련을 계속 시켰어요. 전쟁 나기 직전까지.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예. 그 먼저 총포를 쏘고 그다음에 네. 그 산란탄이라고 해요. 산란탄. 산란탄이 탁 아니고 터지면 그 앞에서 막 팍 터지는 그 탄 아닌가요? 조란탄이다. 예. 그래서 그건 뭐냐면 네. 한꺼번에 200개, 400개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에다 넣고 예. 쏘면 예. 200개, 400개 그 포탄이 네. 작은 포탄이 예, 날아가서 예. 그 하나 맞으면 바로 죽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앞에 그러니까 확 터지니까. 포로 일단 그 기선을 잡은 다음에 기선을 잡은 다음에 더 다가오는 거 봐서 그걸 쏘면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불화살을 날려서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배를. 맞아요. 그 명량은 안 보셨지만 현덕님 뭐 사극이나 아니면 이제 역사 영화 같은 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예.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전쟁 장면에서 꼭 이제 그런 우리나라는 그 화포랑 그다음에 불화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불화살도 우리나라 정말 이제 활의 민족인 것 같아요, 그죠? 그 고구려 그게, 벽화에도 예, 맞아요. 활 쏘는 게 나오고. 그 고구려 주몽. 예, 맞아요. 주몽 명궁이잖아요. 그니까요. 활의 나라네요, 진짜. 그 활의 나라라고 해서 동이족이라고 하잖아요. 동이족. 예, 맞아요. 그 동이 이자가 네. 활에다가 그 큰 사람을 플러스기 이자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봐서도 저 사람들 활 잘 쏘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면은 오늘은 지금 무기 특집 같은데 순서가 지금 칼 얘기, 이제 화포 얘기 네. 얘기 나왔고 이제 화포 종류별로 얘기했다가 이제 불화살 얘기 나와서 또 활이 네, 얘기가 네. 좀 이어지고 있는데 불화살도 예. 그냥 불화살이 아니고 네. 한꺼번에 여러 대가 날아가는 불화살이에요. 그 옛날에 박물관에 봤는데 맞아요, 그죠? 뭐 이런 건. 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화차라고 하죠. 예, 그 그래서 활이 엄청 많아서. 그 화살을 동시에 200발을 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박물관에서 봤는데 위압감이 그 현동님 박물관 가보셨죠? 네네. 네네. 현동님 참여를 해주시면 지금 첫날이라 약간 긴장돼가지고. 네, 같이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저희 아까 분명히 한 분 계셨는데 한번 집에 가셨나 보다 이러실까봐 제가 좀 말을 걸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잠깐 끊고 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문득 외롭다 느낄 땐
네,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 듣고 왔습니다. 제가 초반에는 우리 선생님께 선곡을 해주시고 제가 오늘 후반부에 제가 선곡을 했는데 저는 네. 좀 밝은 노래를 좋아해서 선곡해 왔더니 오늘 이제 무기 이야기로 가득 차서 전쟁 무기 이야기지만 아름다운 세상 유리상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무기를 네. 활용하는 이유도 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 그렇죠. 전쟁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현동님께서 노래 듣는 동안에 뭐 질문을 하나 주셨었는데요. 뭐였죠? 그거 한번 다시 질문 주실 수 있으세요? 저도 좀 흥미로웠어서. 아, 네. 단지 그냥 궁금해서 예. 여쭤봤었는데요. 네. 예. 쌍용검, 원용검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지는 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뭐 특정한 검이라고 해서 음. 이렇게 제작되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건지 아, 왜 이 검들이 사라져 버리고 볼 수가 그- 없는 건가 싶어서요. 그 군용, 그러니까 그 통제형이라든지 그 군용 근처에 세검정이라고 하는 무기 만드는 그 네. 제작소가 있어요. 네. 그 이런 정말 무기만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아, 하는 건데 거기서 네. 이제 이런 검들을 만든 거죠. 어. 만들어서 장군이 했을 텐데 쌍용검이라고 이제 원용검이라고 이건 이제 그 원래 이름인데 쌍용검이 됐던 것은 그 검에다가 장군께서 이렇게 시를 써놨어요. 네. 그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 뭐냐면 잠깐만 보면 그 네. 쌍용검을 만들었으니 아주 오랜 세월까지도 그 기운이 웅헌하겠구나. 산에 맹세하고 바다에 맹세한 뜻 충성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는 예나 지금이나 같다.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유명한 시가 산에 맹세하고 바다에 맹세한다는 시가 있잖아요. 말이 있잖아요. 그 네. 서해 맹세라는 한자인데 네. 얼마 전에 그 조국 장관이 네. 그 장관 법무부 장관 임명되면서 예. 서해 맹산의 그 마음으로 어. 그 법무부를 예. 개혁하겠다. 아,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아, 이순신 장군이 했던 시에서 네, 인용을 네, 했었군요. 알겠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준비된 내용을 보니까 저희 아까 그 외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빠른 외선, 쾌속선. 네, 우리나라는 판옥선 밑에 판판하다. 그래서 회전도 굉장히 빠르고 이런 게 있는데 또 거북선도 정말 유명하잖아요. 거북선은 예. 그러니까 외적들이 너무 외구들이 이제 침략 오니까 예. 외구들이 그 막기 위해서 판옥선이라는 걸 이제 제가 제작했어요. 그 전에 예. 했는데 그 판옥선이 굉장히 튼튼한 배예요. 소나무로 그 아주 원목을 가지고 만든 건데 쇠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 이음새에 네. 다 나무로 이렇게 이었어요. 어. 그래서 나무로 이을 경우는 네. 만약에 충격이 받으면 네. 그 나무가 오히려 더 단단해져요. 그 이음새 같은 것들이. 아, 그래요? 근데 네. 일본 배들은 거기 이렇게 쇠를 못 같은 걸 박아서 했거든요. 못이 들어가면 충격을 받으면 그게 네. 파열돼요. 아, 그 동강 이렇게 네, 부러지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 굉장히 취약한 배들이었어요. 그 일본에서 들어온 배들이 그리고 충격에 취약했다. 충격에 취약했고 예. 전투에도 취약했고. 전투에도 취약했고. 그러니까 예. 그 사람들은 오로지 그냥 빨리 밀고 들어오는. 빨리 와서 그 배 접근해서 튀어 올라와서 육박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이순신이 그걸 이제 알고 대응한 예, 거죠.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처음 그 출정하면서 네. 처음 얼마나 그랬겠어요. 백전백패인데 다 그냥 거의 20일 만에 한양도 뺏기고 다 뺏기는 그쵸. 하는 거 보면서 처음 나갈 때 그때 망세우 나가면서 걱정이 있어. 처음 나갔는데 그 자기 장수한테 이렇게 해요. 물령망동 정중여산. 왜냐하면 망령 때 행동하지 말고 네. 산처럼 정중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 네. 오는 거를 딱 지켜보고 있다가 네. 사냥꾼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싸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 그걸-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승을 할 수 있었던 그렇죠. 그런 내용이 네. 오늘 그 한산도 야음 되게 한밤에 정말 힘든 큰 시름에 잠긴 이순신 장군님의 시 속에서 활과 칼을 비춘다라는 이 마지막 구절로 인해서 오늘 무기 네, 얘기를 좀 네, 많이 네.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또 좀 못다하신 무기 이야기 있으신가요, 선생님? 무기가 너무 많았어요. 저희한테 사실은. 예, 조사해 오신 거 지금 저희한테 그냥 나눠주시고 이름만 보니까 쭉 불러드릴게요. 제가. 진짜 많습니다. 아니, 이름을 다 말하면 저희 방송 끝날 것 같아서 저희 엄청 많아요. 엄청 예. 많은데 그 무기를 예. 육군에서 활용을 못했는데 네. 이순신 그러니까 무기가 많으면 뭐 이렇게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 활용했던 거죠. 그리고 이거를 네. 이 활용한 거를 네. 그 권율 장군이 그 행주단성에서 요것들 다 활용해요 또.
이제 이순신 장군이 썼던 걸 보고 좀 그렇죠. 벤치마킹을 좀 하셨던. 조총이 별게 아니다는 걸. 조총이 생각보다 별게 아니구나. 조총이 아까 저희 음악 듣는 시간에 얘기 나눴지만 그 장전하는데 되게 30초. 시간이 걸려서 처음에 그걸 만만하게 봤다가 그렇죠. 조선에서 만만하게 봤다가 보니까 이게 좀 머리를 또 쓴 게 1열, 2열, 3열대로 그렇죠. 나눠가지고 이제 연발로. 1열에서 다 쓰면은 뒤로 빠지고 그러면 장전에서 2열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연달아서 총을 쏠 수 있으니까 또 그게 또 강력하게 작용을 했는데 전쟁이 이제 좀 뒤로 갈수록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오히려 멀리서 포를 쏘고 멀리서 이제 불화살을 날리고 이런 것들을 좀 갔다는 거죠. 일본군들의 전략들이 파악이 된 거죠. 예, 전략이 파괴돼서 파괴되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이 이제 패배한 거죠. 참 이순신 장군 또 이순신 시인이죠. 이순신 시인의 시조를 좀 읽고 있는데 읽다 보니까 이제 임진왜란에 대해서 저희 지금 3주 연속이죠.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게 거의 500년 가까이 된 전쟁인데 정말 우리나라 문화에 큰 상흔을 남겼구나. 깊은 그런 상흔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저희가 몇 병 후에 지금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알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걸 보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듬해질녘 꽃 피는 봄 한여름밤의 꿈 가을 타 겨울 내리는 1년 4번 또다시 봄 정들었던 내 젊은 날 이제는 안녕 아름답던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간 뒤에 비에 대신에 비엔 비스듬씩 비웃듯이 생문의 무지개 철없이 철지나 철들지 못해 철부지에 철그러지 오래 멋지 비발디 차이콥스키 오늘의 세계를 맞이해 마침내 시몬네 저 하늘만 바라보고서 사기절 잘 지내고 있어 Goodbye 떠난 사람 또 나타난 사람 머리 위저 세상 나도 내 영감의 아마존 지난 밤에 철만 담고 목숨 바쳐 달려오 새 출발하는 원목선 변할래 전보다는 더욱더 좋은 사람 더욱더 더 나은 사람 더욱더 아침을 스킨 맞고 내 안에 분노 과거에 묻고 For life Do it away, do it away 울었던 웃었던 소녀와 소녀가 그리워 너 사랑했던 시절만 자꾸 기억나 계절은 날이 갈수록 속절없이 흘러 붉게 물들이고 파랗게 만들어 가슴을 앓고 언젠가 다시 올 그날 그때를 위하여 아름다운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이 사실 뒤에 조금 더 있는데 저희가 이걸 좀 해보려고 조금 일찍 노래를 좀 다운시켰습니다. 선생님 오늘 보니까 어떤 낭송 자료를 좀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두 번 그 한산도가 그다음에 그 선거에서 작별을 했는데 예. 그걸 듣던 어떤 지인이 들었어요. 그걸 듣고는 예. 최윤 광장을 쓴 그 소설가 최윤 선생님도 예. 이순신에 대해 쓴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읽은 기억이 안 나서 집에 전집이 있어서 진짜 찾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그 최윤 전집 12권의 문학과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예. 거기에 짤막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게 예. 문학과 역사라는 그 제목으로 쓰인 글이 있어서 예, 가져봤습니다. 예. 문학과 이데올로기 안에는 문학과 역사. 예. 보니까 내용이 좀 긴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앞에 부분만 네. 현덕님께서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문학과 역사. 한산섬 앞바다에 싸움이 있던 날 이순신은 아침상에서 무엇을 먹었을까? 어느 역사책에도 그런 건 씌어있지 않다. 그런데 나는 그게 여간 궁금하지 않다. 그런 건 알아서 무얼 하느냐 하면 정작 무얼 한다는 건 없겠지만
역사에 대한 흥미는 내 경우에는 이런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것을 아는 길은 영영 없으리라. 아마 영양학의 한 대목으로 연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조선 때 식생활을 연대순으로 짚어 올라가서 선조시대의 보통 메뉴를 알아내고 또 군대에서는 어떤 식사를 했는가, 육군과 해군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이렇게 알아보면 꽤 가깝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까지 밝혀낸다 하더라도 그날 아침에 이순신이 뭘 먹었는지는 어쩐지 알 길이 없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문학적인 상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상상을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선생님 이제 저희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 네. 한산도 야음을 읽고 네. 새벽 달이 활과 칼을 비춘다는 식구에 기대어서 네. 임진왜란때 사용한 무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인사를 나눌까요? 자, 지금까지 김효주였고요. 또 오늘 새로 오신 네, 김현덕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바다에 가을빛 저물고 찬바람에 놀란 기러기 때 높이 오른다. 큰 시름에 잠 못 들고 뒤척이는 밤. 새벽 달이 활과 칼을 비춘다.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에 익은 이 자리 편히 쉴 수 있는 곳,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